오렌지. 오렌지 없어요 여기. 자, 오렌지 주잖아. 자, 오렌지 다 모았어. 오렌지. 자, 이거 다 먹어. 다들 제가 이따 줄게요. 자, 교재 68쪽 해봅시다. 삼각함수 들어왔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일반각이지. 일반각이 뭐니? 결국 각의 크기를 확장을 시켰잖아, 그렇지? 어떻게? 회전의 의미를 부여했죠. 자, 각은 어떻게 생겼냐면 각은 원래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었어, 맞지? 그 두 반직선 중에서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x축 양의 방향, 원점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뻗은 반직선을 정하고 얘를 10초선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각을 만들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반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동경이라고 부르면서 이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불렀어. 근데 자, 이 동경은 10초선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 뭐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원하는 만큼 계속 회전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어때?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큰 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무한히 작아지는 각들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맞니? 그래서 회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10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우리는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기준으로 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적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쪽으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그 각의 크기는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이면 그때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돈다 하더라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거 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봐봐, 너네 보고 10초선과 동경을 딱 이렇게 주고 나서 이게 몇 도냐고 물어보면 이 각이 예를 들어서 45도라 해서 이걸 45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잖아. 왜? 동경이 지금 여기 위치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돌아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45도가 아니고 360도 더하기 45도에서 405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두 바퀴 돈 다음에 여기 와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 그림만 보고는 이 각이 정확하게 몇 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니? 몇 바퀴 돌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바퀴에 해당되는 360도 곱하기 n, 정수 n. 네, 몇 바퀴? 하고도 45도입니다라고 쓰기로 한 거잖아.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했지. 됐니? 따라서 이때의 n은 뭐야? n은 정수인데 n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몇 바퀴지, 바퀴.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n이 2면은 두 바퀴 돌고 40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의 부호는 뭐야? 방향이지. n이 플러스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고요. n이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300 곱하기 n 말하는 이 정수 n의 크기와 부호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과 바퀴수가 결정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만큼 더 반영을 해주시면 각의 위치를 정할 수 있겠죠. 됐니? 자,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 시연아, 사각함수 부분 처음 하는 거야? 막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뒤에 보면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잖아. 호도법에서 한 바퀴는 얼마야? 2파이였죠. 그치? 따라서 호도법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을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한다? 2n파이 이렇게 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의 호도법은 2n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일반각은 습관적으로 뭐가 붙어? 360도 곱하기 n 또는 2n파이가 붙은 다음에 세타에 해당되는 조그만 각들이 붙을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보세요. 537번. 자, 주어진 10초선과 동경을 가지고 이 각을 나타내는 거 한 개만 나타나면 아니라고 했죠. 몇 바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게 될 수 없는 거 물었어요. 해보는 거야. 자, 390도면 대충 같이 쓸게. 360도 이렇게 돌아야지 한 바퀴. 그리고 더하기 30이니까 아 되네 안 되네. 되지. 오케이. 그 다음 750도는 몇 바퀴 돈 거야?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720도, 더하기 30도, 750도가 되겠죠. 되죠? 아, 좀 그만 좀 먹고 집중 좀 해. 먹으라네 너는? 뭐든지 먹어요. 아, 이거 이제 줄이 코가. 자, 마이너스 33 보자. 마이너스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얼마야? 마이너스 360이지. 그럼 너는 마이너스 360 더하기 30 하면 마이너스 330이지. 마이너스 360 더하기니까 이쪽 방향이잖아. 이쪽으로 30만큼 더 가니까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됐지? 마이너스 390은요? 자, 마이너스 390은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래봐. 이게 마이너스 360이야. 자, 마이너스 30이면 어느 방향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방향을 30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보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4번이 탈락이네. 5번 볼까? 마이너스 690이야.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 더하기 30도. 얘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반각을 어때? 360도 곱하기 n꼴로 바꾸면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만큼만 동계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가능하겠지? 자, 밑에 문제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유형 2번은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동경이 돌다 보면 동경이 1사분면에 멈출 수도 있고 2사분면에 멈출 수도 있고 3사분면에 멈출 수도 있고 4사분면에 멈출 수도 있죠. 그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의 이름을 따서 자 1사분면에 멈췄을 때 만들어진 각을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하고 있으면 2사분면의 각, 쭉쭉쭉쭉 돌다가 이따 멈추면 3사분면의 각, 이 멈추면 4사분면의 각이 표현할 거야. 그럼 거꾸로 어떤 각이 1사분면의 각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날 건데 1사분면의 각이 되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멈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0도가 아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항상 붙어야 된다는 게 이제 몇 번 더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동경이 여기 위치했으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겠죠. 됐지? 그럼 1사분면에 가게 되려면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을 때 우리가 1사분면 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무슨 얘기야? 이렇게 몇 사분면의 각입니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2사분면의 각이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사분면의 각이라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4사분면의 각이라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 됐지? 그럼 바로 문제 볼게요. 540번.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 물었어요. 됐지? 그러면 세타를 먼저 표현할게요. 3, 4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맞니? 자, 2분의 세타니까 양면을 세 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2분 나누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2로 나눕니다.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c로 나눕니다. 135도. 됐지? 따라서 2분의 세타는 요각과 요각 사이에 만들어져. 근데 네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판단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떡하자 그랬지? n에다가 정수를 하나씩 집어넣자 그랬죠. 여기서 n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근데 굳이 음수인 거 넣어보자 그랬어? 맞아 그랬어?
계산 귀찮게 음식 넣을 필요 없다 그랬어. 어차피 봐봐. 회전하게 되잖아. 그럼 점수들을 차례대로 넣다 보면 결국 한 바퀴로 완성하고 또 돌게 될 텐데 두 번째 돌 때는 어때? 처음 거랑 완전히 겹쳐서 나오게 되어 있어. 한 바퀴만 완전히 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음수인부터 넣을 필요 없고 어디부터 넣자 우리는 점수를 0부터 차례대로 넣어보자 라고 했어. 그게 좋다. 편하다. 시원하겠니? 점수를 이제 넣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0부터 넣자는 게 0부터. 자, n에 0을 넣으면요 90도보다는 크고 0지 그러면 130보다는 5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 90도보다는 크고 135도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자, n에다 뭘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180 더하기 90이니까 얼마야? 270도보다는 크고 1 집어넣습니다. 180 더하기 135니까 얼마야? 315도. 그럼 270도 어디야? 여기. 315도나 45도나 여기. 자, 그 다음에 n에다 뭐 집어넣을까? 2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360 더하기 90 보다는 크고 2 집어넣으니까 360 더하기 135도. 그럼 뭐야? 0 집어넣은 거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360도면 어차피 한 바퀴니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어때? 중복되잖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위치를 4보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각의 4분면 알려주면 부등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른 각을 범위를 나타내고요. n에다가 점수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위치하는 4분면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좀 외워야 될 게 나오죠? 유형 3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였어요. 자, 이거 외우고 가야 돼. 외우고 가야 되는데 무턱대 보이지 말고요. 그림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림을 보면서 외워가시면 기억이 오래 갈 거야. 자, 보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동경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동경들을 만드는 각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자, 앞에 봐.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첫 번째, 두 동경이 뭐 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를 했어요. 자,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하고 있대. 그럼 뭐야? 알파, 베타 두 가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각을 45도라고 볼 수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45도 볼 수 있잖아. 그치? 두 각이 똑같다 말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데 알파 빼기 베타 두 각을 떼면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 차이 나겠죠.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n파이 몇 바퀴라는 뜻이야. 이거 있잖아. 우리 봐봐. 스케이트 할 때 장거리 뛰면은 중간에 보면은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고 있지. 그럼 둘이 똑같이 달릴 수 있지만 사실 한 바퀴나 두 바퀴 차이나 따라 다 핀 수 있잖아. 그럼 두 개의 바퀴 수를 빼면 어떻게 돼? 한 바퀴나 두 바퀴 차이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한 바퀴를 m 2파이. 그러면 몇 바퀴니까 2n파이라 쓰면 되겠죠. 됐니?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각을 빼면 얼마 나온다? 2n파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다른 터에는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은 반대. 자, 그림 하나 해볼게. 그림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한 개가 이렇게 알파가 위치하고 있어.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둘이 어때? 원점의 대칭 또 일직선상에 있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죠. 그럼 이때는 어떤 차이 있어? 둘을 빼면 몇 바퀴하고도 몇 바퀴 차이야? 반 바퀴지. 몇 바퀴 반 차이야. 몇 바퀴 반 차이. 맞니? 그럼 빼면 몇 바퀴니까 얼마야? 2n파이. 그리고 반 바퀴. 반 바퀴 얼마야? 한 바퀴가 2파이니까 반 바퀴는 파이. 몇 바퀴하고도 반 바퀴 더 차이 나는 뜻이잖아. 둘이 정반대 원점에 대칭을 씻을 때는
두 강의 크기의 차가 땡게 몇 바퀴 하고도 반바퀴 2n8이 하고도 파이만큼 차이 나는 것이지. 됐지? 그러니까 그림과 지금 말하고 있는 설명들을 다 같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그럼 억지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외우실 거야.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x축 대칭이니까 이쪽과 이쪽 가이드가 어때? 똑같은 거죠. 근데 크기는 똑같지만 편함 이 각은 얼마야? 플러스 세타지. 이 각은 뭐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세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두 각을 이제 빼는 게 아니고 뭐야? 두 각을 더하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되니? 사라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 몇 바퀴만 남겠죠. 2n파이가 되겠죠. 동경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얼마나 되니? 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0일 수도 있지만 2파일 수도 있고 4파일 수도 있지. 이렇게 위치한 동경을 2n파이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이쪽과 이쪽을 더하면 딱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면서 2n파이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이야.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요.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y축 대칭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여기는 플러스 세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 되겠죠. 역시 둘을 뭐 해야 되니? 더 해야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이거 더하기 세타, 얘는 이거 빼기 세타잖아. 그럼 둘을 더하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면서 이게 몇 번 되지니? 두 번 되지겠죠. 2분의 파이가 두 번 되지니까 뭐가 되겠냐? 파이가 나오겠네. 2n 파이 하고도 파이가 나오겠죠. 여기가 2n 파이잖아요.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얘는 이만큼 더 크고 얘는 이만큼 작잖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사라지고 얘가 두 번 더해지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면 파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 마지막이야. y는 x의 대칭이야. y는 x 있지? 그러면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자, y는 x 대칭이니까 이것과 이것도 어때? 같지? 얘는 플러스 세타, 여기 마이너스 세타야. 역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겠지. 근데 봐, 알파는 이게 몇 도야? 기울기 1이니까 45도 4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4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고요. 베타는 4분의 파이 뺀 세타잖아. 그럼 더하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라지면서 4분의 파이가 두 번 되지니까 얼마 되겠냐?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졸리나? 어? 그렇게 참고 졸려? 10포인트. 자, 좀 생각을 좀 해. 이거 다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어. 반대로 이거 외우기만 하면 그냥 문제를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고 푸는 문제야. 아주 쉬운 거야. 직접 생긴 방탄 어떻게 너네 그림 그려가면서 말로 뜯으러 가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 보셔야 돼. 어떻게 보지 말고. 자, 그럼 봐. 문제 봐봐. 그냥 나오는 거야. 보세요. 533번. 세타와 7세타가 일치한대. 둘이 일치한다고. 그럼 뭐야? 둘을 뺀 게 2n파입니다. 그럼 되는 거야. 7세타 얼마야? 빼기 세타. 둘을 뺀 게 얼마다? 2n파. 호도법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되니? 2n파이 뭐야? 360 곱하기 1이지. 그냥 쓰네. 됐으니까. 그럼 얼마야? 6세타가 2n파이지. 그럼 세타는 6분의 2n파이, 3분의 n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n에 정수 하나 넣으면 되겠죠. 맞니? 그럼 n에 1 넣으면 세타는 얼마야? 3분의 파이. n에 2 넣으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범위가 앞에 나와 있지. 90도하고 180도 하니까 이건 어때? 60도잖아. 안 되지? 하가. 얘는 120도지. 120도니까 이 사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네. 세타는 얼마다? 120도.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다시. (445번) 봐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어디 있어? 그거잖아. 아, 그러면 둘을 합친 게 2n파입니다. 세타와 4세타를 합친 게 2n파입니다. 5세타가 2n파이네, 세타는 5분의 2n파이네. 그럼 n에다 정수 넣으면 돼.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 얼마야? 5분의 2파이 얼마요? 파이가 180도잖아. 180도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되지. 72도네, 72도. 안 들어가지? 하나. 맞지? 그럼 얘네다 이제 뭐야? 다음 거 집어넣으면 되지.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 5분의 4파이 180 집어넣으면 36 곱하기 4. 144도.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들어오죠. 우리 정답은 이가 되겠다. 괜찮아? 그냥 봐. 이것만 정확하게 배우고 있으면 여기 숙제되면 무조건 하면 돼. 그냥 걸어가는 거야. 붙어가는 거라고요. 이걸만 하지? 5개? 여기 쳐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60분법과 호도법이야. 방금 얘기했죠? 호도법이 뭔데? 호도법은 자,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호의 길이가 l이면 그 중심각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한 각의 표현법이야. 단위는 뭐고요? 라디안인데 따로 잘 안 쓴다 그랬죠. 단위가 안 붙어 있으면 뭐야? 다 라디안인 거야. 그 말은 60분법으로 쓸 거면 반드시 도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 도가 안 붙으면 라디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세타를 반지름 길이분의 l, r분의 l로 정의한 표현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과 호도법을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 기준이 얼마야? 반바퀴 180도가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이지, 그치? 그러면 한 바퀴 360도는 몇 라디안이요?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지. 자, 나눕니다. 3분의 1 해보자.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4로 나누면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6으로 나누면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학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아, 뭐라고 하냐? 90도는 나누기 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런 특수학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 생각 안 하고. 맞지? 세나 30도 몇 라디안?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몇 도? 4분의 파이 몇 대? 모르면 니 4분의 파이 몇 도? 45도. 90도 몇 라디안? 2분의 8. 뭐야? 180도. 자, 됐지? 졸지 마.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하게 아닌 것들은 어떻게?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맞네? 아까 줬잖아. 5분의 2파이는 몇 라디안, 몇 도입니까? 그럼 파이를 뭘로 바꾸면 돼? 180도로 바꾸면 되는 거겠죠. 맞지? 그 다음에 72도는 몇 라디안입니까? 물어보면. 그래. 180도가 파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돼. 양면을 180으로 나눠봐. 180이 파이 라디안이면 180 나누면 1도는 얼마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자, 양면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72도는 여기다 70을 곱하면 되면 여기다 70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2파이는 얘가 1라디안이니까 5분의 2파이 라디안 여기다 5분의 2파이 곱하면 여기다 5분의 2파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뭐야? 이것만 여기다 놓고 있으면 돼. 180도 파이. 오케이? 그래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특수학은 물론 아닌 것도. 자, 547번에 묻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계산하는 걸 묻고 있어요. 한번 볼까? 자, 45도는 알잖아. 미쳤구나. 4분의 파이. 맞지? 특수가 바로 나와야지. 자, 160도는 어떻게 할 건데?
180도가 파이니까 얘를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160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에다가 뭐 곱하면 돼? 160 곱하면 되겠죠. 18분의 16, 9분의 8파이가 되겠네. 틀렸죠? 여기 틀렸고. 자, 마이너스 144는 마이너스 나중에 붙여주면 돼. 144를 계산해보자.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144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뭐 곱해? 14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맞죠? 뭘로 나눌까? 11을 합분하면 12, 11로 나누면 19, 3, 4, 12, 4, 5, 15. 5분의 4파이구나.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틀렸네. 자, 그 다음에 라디안을 도로 바꿉니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12분의 5파이는 여기에다 뭐 곱하면 돼? 12분의 5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약분 찍찍 해주면 12, 1, 5 15 곱하기 오니까 얼마 되네? 75도가 되겠죠. 틀렸죠. 자, 5분의 9파이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 거기다가 5분의 9파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파이 날라가죠? 5, 35, 36 곱하기 9, 9, 3, 27, 그리고 여기서 324도. 5분이 정답이. 됐지?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 어디서 받을 거니? 자, 548번 다 마찬가지, 549번도 마찬가지. 두 각의 한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 번 더 끊을게요. 유형 5번. 자, 곁다리로 들어있는 부분이야. 삼각함수의 곁다리로 들어있는 거. 우리가 호도법으로 이제 각을 표현할 수 있으니 부채꼴의 넓이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는 공식들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구할 수 있다. 공식을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 그리고 여기서 R 세타를 L로 바꿀 수 있죠. R 두 개 세타 하나니까 R 하나 세타 하나를 L로 바꾸면 2분의 1 RL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세타들은 재단은 뭐야? 라디안이야, 도가 아니야. 라디안이라고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일 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각이 60도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공식에다 60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드시 뭘로 바꿔서? 3분의 파이 라디안을 바꿔서 공식 쓰셔야 된다고. 이 공식은 다 라디안 기준으로 만드는 공식이야. 됐지?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됐음? (550번) 보세요. 자, 호의 길이가 6파이고요. 그럼 뭐야? L이지. R 세타인데 R 세타가 6파이래. 넓이가 12파이래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그게 얼마야? 12파이래. 그럼 뭐? R 세타를 2분의 1 R제로 쓸 수 있었죠. 호의 길이 L자리에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6파이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6파이랑 10파이 나누면 얼마야? 2가 되고 R은 2분의 1 있으니까 곱하면 4가 되겠죠. R이 4니까 1로 들어가면 4세타가 6파이니까 따라서 세타, 중수가 세타는 얼마다?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입니다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공식에 계속 넣고 하는 문제야. 그 다음에 마지막 553번. 둘레 길이가 24인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야. 둘레 길이가 24래.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봐.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4라는 얘기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다 더한 게 24라는 얘기지. 즉 2R 더하기 L이 24일 때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죠.
얘 최대값이야. 자, 어떻게 하니?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여기에서 L은 24-2R로 바꿔서 대입하면 S는 2분의 1 R 곱하기 24-2R이 되겠다. 12R 빼기 R 제곱이 되겠다. 됐음?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 빼기 12R이고요.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차함수 만든 조건을 바꿔야겠죠. 절반 6의 제곱 36 빼기 36. 그치? 그럼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곱점이 얼마야? 6,36이잖아.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6일 때 넓이 최대값은 얼마 되니? 36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 이용할 수 있어?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죠. 봐봐. 2R 더하기 L이 24니까 2R 더하기 L은 산술기하 평균을 해서 얼마? 2루트 띵띵 2RL로 쓸 수 있죠. 됐나? 근데 지금 2R 더하기 L이 지금 얼마로 나왔어? 24로 줘졌잖아. 그럼 양면 2로 나누면 12 루트 2R는 12이야. 제곱하면 144 2R는. 그럼 R는 72이야. R는 최대값이 얼마야? 72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R니까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 되니? 절반이니까 36이 되겠다.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의 반지름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 최소는 언제 생기니? 동호가 승립할 때 생기죠. 동호는 언제 승립하니? 얘랑 같을 때. 2R하고 L이 같을 때. 합쳐서 24니까 얘들이 각각 얼마가 될 때? 12일 때.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 때? 6일 때문에 해서 똑같은 거.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돼. 산술기하 좋으면 산술기하, 아니면 이차함수 바꿔서 풀면 이차함수. 이렇게 서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1대1 그럼 중심각은 얼마냐고 물으면 어떡할까? 중심각은. R이 6이면 L이 얼마일 때야? 6이면 L은 12일 때지. 그럼 중심각과 세타는 어떻게 만들었어? 호도법으로. 세타는 R분의 1이었잖아. 6분의 10에서 얼마다? 2라디안인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랍니다. 중심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중심각 세타는 R분의 1이라는 정의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각함수의 초반 도입 부분을 마무리했고, 이제 이 다음에는 사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조금 더 해야 돼. 우리 진도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문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게 한 10분 쉬겠습니다. 15분까지 쉽시다.